공허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의미심장한 공간. 그 한가운데에 떠있는 발판 아래에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줄기가, 그 위에는 주인 없는 목각 인형 하나만이 망가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공간을 가득 채운 고요함이 이어지던 와중 아주 작은 것을 계기로 누군가를 맞이하는 듯한 문 너머 변화가 찾아왔죠. 당연하게도 그에게 이름 따윈 없었지만 편의를 위해 그를 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알파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가장 먼저 자신과 똑 닮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가까이 이동해보아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으며 알파의 호기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에 놓인 종이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종이에 쓰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주어진 본능이라고밖에 설명할 길 없이 어째서인지 이를 읽을 수가 있었죠. 주문을 외우자 태아의 고동소리처럼 울림이 퍼져나갔고 종이에 쓰여진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는 순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을 알 수 있었죠. 종이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자세를 바꾼 순간 알파의 호기심이 또다시 도지나 싶더니 그의 몸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형용할 수 없는 만족감이 알파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종이에 쓰여진 내용을 분석하는 건 이미 뒷전으로 물러났고 자신과 닮은 조각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행복한 경험이란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조각을 모두 먹어치운 알파는 이 행복함을 알기 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제야 종이로 다시금 눈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된 알파가 주문을 끝까지 정확하게 발음하자 발판 아래에 위치한 줄기는 다시 한번 열매를 맺어 또 다른 생명체 베타를 탄생시켰습니다. 알파가 그를 보고 가장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친근감과 동질감.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외로움이란 감정이 싹트던 알파에게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말 그대로 베타의 배가 텅 비어있는 꼴을 보자 알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얼마 남지 않은 나무 조각을 건네주는데요. 다만 베타는 그와 달리 무엇도 각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덕심은 물론 알파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더욱 본능에 가까운 베타. 그와 함께 제한된 음식,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후에 일어날 일은 불보듯 뻔한 일. 알파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뭐라는 거야? 뭐 대충 요약하자면 둘이서 협력해 새롭게 태어나는 놈을 덮쳐 안전하게 음식을 공급받겠다는 다소 무시무시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느새 알파의 머릿속에는 먹이와 동료, 그 사이에 간극이 벌어져 있었고 두 그룹을 명확히 나누어 서로 다른 존재로 여겼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녀석 또한 이들과 무엇 하나 다르지 않겠지만 그만큼 집단과 사회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먼저 뜻을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속감을 갖고 집단을 나누는 이들의 본능이었죠.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배불리 먹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이들.
시간이 지나 허기가 찾아오자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희생자를 부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베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기습에 실패할 사태를 대비해 아군을 한 명 더 늘리자는 것이었죠. 새로운 동료는 감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알파와 베타는 새롭게 구성원으로 들어온 감마에게 자신들이 누리던 권한을 마음껏 내어주며 환영했고, 사냥에 익숙한 본인들이 포지션을 잡는 대신 감마에겐 주문을 외울 것을 부탁하며 기습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만 인간의 본성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동료를 부른 감마는 태어나자마자 이 사회의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한 베타와는 달리 눈앞에 펼쳐지는 참담함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곳에는 선악의 구별 혹은 정해진 규칙도 없었지만 감마는 멋대로 자신이 정한 울타리 안에서 그들의 행동을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규정했고, 그룹은 또다시 두 개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수적인 우위가 없어진 권력은 순식간에 힘을 잃는 법이었습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주문을 외운 이들 주위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 역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었죠. 고통 섞인 비명도, 선열도 낭자하지 않았지만 이 정적인 싸움은 무척이나 격렬했으며, 누구보다 호전적이었던 베타는 자신의 평온을 방해하는 이들을 가차없이 처리했지만 결국 그 역시 같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많던 생명이 의미 없이 사그라들고 남은 것은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알파와 감마뿐.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 없이 정의만을 내세우던 감마는 나름의 규칙과 질서 안에서 사회를 만들고 이를 지키려 했던 알파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발악으로 씻기 힘든 상처를 주는 것이 고작이었죠. 피로 물든 승리를 거머쥔 알파, 수많은 동족의 시체를 뒤로 한 채 가장 합리적인 길을 따라 걸었을 뿐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이젠 의미 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잠시, 그 와중에도 배는 고팠습니다. 동료들 그리고 적들의 시체를 먹이 삼아 지내며 홀로 생각을 정리했으며 이윽고 내린 결론은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았죠. 나를 위해 남들을 희생한다. 그것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치였습니다. 이윽고 음식이 모두 떨어지자 처음 동료를 만들어준 종이를 찾는 알파. 뼈아픈 실수가 있었으니 이젠 그저 먹이 공급 장치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지만 말이죠. 알파는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혀가 잘린 탓에 제대로 된 주문을 외울 수가 없었고, 그토록 평온해 보였던 이 장소는 벗어날 길 하나 없는 감옥으로 변해 있었죠. 다시 한번 주인 없이 홀로 남은 목각 인형 하나.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인형이 정말 알파라고 생각하시나요? 공허함만이 가득한 장소, 아주 작은 계기를 통해 덩그러니 놓여있는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사회를 만들지만 어째서인지 그 끝은 실제 거대한 사회의 모습을 투영하는 듯한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LAL, 친구이자 적이자 새로운 먹이를 제공하는 주문.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알파는 자기 뜻에 반대하는 간마를 만나 그의 권력을 위협받게 되었죠. 모든 것이 좋았을 때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되었고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단 하나의 인형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마지막에 남은 인형이 알파인지 베타인지 혹은 감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문을 외우려 했던 모습 때문에 알파라고 멋대로 단정짓고 대본을 작성했지만 솔직히 이걸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새로운 해석이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에 남은 인형이 감마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해석 말이죠. 감마는 앞선 이들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여겨 그들을 막아섰지만 그렇다고 감마가 선한 존재인가 하는 물음에는 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역시 수많은 동족을 살해했으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목소리만 높였을 뿐이니 말이죠. 이런 충동적인 결정을 한 그가 동포들의 시체를 먹어치우며 홀로 생각에 잠긴 시간은 인간이 변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남은 인형이 알파인지 감마인지 재미난 해석에 늘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서로의 간극을 벌리며 사람들을 일반화하고 나누던 인간의 끝은 한 사회의 멸종으로 이어진다는 결말은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